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럽,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군사력 재정비, 그리고 군사력을 2배 이상 확장하고 국방비도 2배 이상 늘리고 하는 이런 작업에 착수를 했죠. 재무장에 나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상전, 이 지상전도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었죠. 핵무기를 비롯한 완전히 이 총력전이 아니라 이 핵무기는 빼고 하는 이 제한전일 경우에 지상전이 꽤 필요하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 중장기적으로 5,000에서 8,000대 가량의 전차 시장이 열린다 라고 독일 측 분석이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K2 전차, 앞으로 개발하게 될 K3 전차 대박 아닙니까?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인균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는데요.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 그룹이죠. 여기에서 KF-21 전투기, 우리 한국의 KF-X 공동 개발을 희망한다 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이 소식에서부터 일본이 내년부터 호주 공군의 F-35 전투기를 일본에 순환 배치해라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까지 단신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폴란드 유력 정치인이자 현재는 국영 방산업체인 PGZ 그룹을 이끌고 있는 세바스찬 흐바엑 회장이 한국의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KF-21 공동 개발과 현지 생산은 물론 유럽 판촉과 후속 군수 지원까지 맡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는데,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새로운 공동개발국으로 폴란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365대를 보유하고 있는 96식 8륜 구동 차륜형 장갑차의 후속 모델로 일본산 16식 기반 차륜형 장갑차 대신 핀란드 파트리아사의 AMV 최신 버전을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모듈 구조의 설계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데, 이제 일본도 30톤대 중장갑 차륜 장갑차 유행에 참여하는 모양새입니다. 극심한 논쟁 끝에 미 의회가 공군의 A-10C 공격기 21대 퇴역안을 승인했습니다. 대신 F-22 전투기 블락 20 버전 33대 조기 퇴역은 거부했는데요. 미 의회는 공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록 20 버전을 현용 블록 30, 35 버전으로 개량하는 비용을 보고하라고 공군 측에 명령했습니다. 독일이 오리콘 35mm 대공포 자동 포탑을 만 트럭에 올린 스카이넥스 방공 시스템 2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한다는 소식입니다. 두문 공급 가격이 1억 8,200만 유로, 납기는 2024년 1분기 중이라는데, 가격과 납기를 놓고 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호주와 외교, 국방 2+2 회담을 갖고 호주 공군의 F-35 전투기를 일본에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부시도 가디언 정례 군사훈련의 일환인데요. 일본의 이런 요구를 호주가 수용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KF-21 모양인데,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인도네시아 국기, 그리고 우리 태극기가 있죠. 이거 뒤집으면 폴란드 국기 되죠. 폴란드 국기로 뒤집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폴란드로 딱 터치다운 하는 그 순간에 우리 방사청장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한국 요인이 같이 참석했죠. 거기에 국방부에서도 풀 기자단을 구성해서 현지로 보냈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군사 전문 기자, 그리고 군사 마니아 중에서도 굉장히 아주 네임드급의 군사 마니아죠. 조선일보 유영훈 기자도 따라갔습니다. 아마 대표 자격으로 몇 명 뽑는데 이렇게 선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유영훈 기자가 이 군사 분야의 식견이 워낙 높다 보니까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을 한 거죠. 정말 클래스를 엿볼 수 있는 질문인데, 어떤 질문을 했냐? 자, 이 K9, K2 이거 좋은데 KF-20을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하니까 이 국영 방산업체 PGZ 그룹 회장이 KF-21 공동생산, 공동개발, 그리고 판매까지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KF-21 블락 1이죠. 이 블락 1 버전은 다 개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블락 1을
이제 멀티롤로 만든 거. 지금 블락1은 그냥 순수 제공기죠. 지상 타격을 정밀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제공기 위주의 블락1 그리고 멀티롤 위주의 블락2까지는 개발이 블락1은 끝났고 이제 블락2 개발에 들어야 하는데 지금 들어올까? 그러면 블락3는 확실하다. 블락3는 이걸 바탕으로 완전히 전면 재설계해서 스텔스 버전 5세대 전투기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폴란드가 참여하고 블락3 개발에 참여하고 블락2부터 아마 폴란드가 생산해서 이 유럽에 판매하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인도네시아, 수상한 인도네시아 바로 그냥 퇴출시켜버리고 이 국기 뒤집어서 폴란드하고 함께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핀란드의 파트리아 장갑차인데요. 8륜 장갑차. 요즘 8륜 장갑차 많이 쓰죠. 그런데 8륜 장갑차라 하더라도 궤도식 장갑차만큼 요즘은 다 중장갑화합니다. 왜?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이거 보병들 죽는 거 이거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중장갑화된 30톤대, 40톤대의 차량용 장갑차가 이제는 대세를 이룹니다. 우리 한국의 K808 이런 것들 이제는 이거는 70년대, 80년대 이야기고 이제는 30톤, 40톤대 장갑차로 가야 돼요. 우리 K21도 마찬가지고 그거 너무 가볍죠. 가볍다는 것은 방어력이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도 16식 장갑차, 20톤대의 장갑차가 있었는데 그거 멀쩡해요. 그런데 안 된다. 중장갑이 필요하다 해서 핀란드 파트리아를 선정했는데 이거 이제 일본에서 논란이 되죠. 아니 우리 국산 16식 놔두고 왜 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군인들이 살고 그리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 국산보다는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생때 같은 군인들이 생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K21 왜 가볍냐? 도하작전 하려고 가벼운 거예요. 이 튜브 해가지고 자력도하 하기 위해서. 근데 모든 K21이 자력도하 할 필요가 없죠. 공격부대 중에서도 선봉부대만 자력도하 할 수 있는 K21 하고 선봉부대가 교도부 확보하면 그때부터 공병이 부교 깔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중장갑 K21 들어가야죠. 그래서 자력도하 버전, 자력도하 아닌 버전, 이른바 AS21 같은 거 이렇게 이원화해서 우리 기계화 부대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라는 걸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미 의회가 A10 퇴역은 그래 할 수 없다 승인하자. 근데 이거 승인해가지고 퇴역을 시키고 우크라이나에 줄 것 같아요. 그런데 30세대의 이 F-22 이건 안 된다. 그대로 써 라고 하는데 미 공군은 이걸 퇴역시키고 싶어요. 왜냐?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투자하느니 차라리 그 비용을 6세대 전투기 도입 가격에다가 넣고 싶은 거죠. 그런데 미 의회는 야 아껴 써. 그래서 이거 F-22 업그레이드 안 한 거 32대 그걸 업그레이드 지금 돼 있는 그 버전을 업그레이드한 비용 우리한테 보고해 라고 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미 공군의 생각 그리고 의회의 예산 아끼고 싶은 생각. 근데 이거 이제 중고 퇴역하면은 중고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요즘 F-22 도입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 기사로 나와요. 아마 이 퇴역하면 우리가 사오자 이런 계산을 이스라엘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스카이넥스 그리고 스카이실드라고 있는데 한 10여 년 전에 만티스라고 하는 거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북한의 초소형 무인기 이런 거 나올 때 아이언도민을 도입하냐 아니면 만티스를 도입하냐 이거 아주 경쟁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만티스 같은 걸 트럭에 얹으면 스카이넥스 그걸 그냥 지상에 고정하면은 스카이실드거든요. 이걸 이제 스카이넥스 트럭형을 우크라이나에게 두 문을 팔았다 계약했다 라는 건데 가격이 무려 1억 8,2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2,500억 원 정도. 이거 한 문에 달랑 35mm 기관포 한 문인데 1,250억 원.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다고 완전히 마음 급하다고 지금 바가지를 원팡 씌우는 건지 그 말이 됩니까? 이거 1,250억 원 사겠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계약했다 이거예요. 왜? 계약을 해야 또 지원해주고 그런 또 협박이 좀 있었겠죠. 아니 이게 1,250억 원 맞습니까 이게? 이거 두 대 해서 2,500억 원. 그리고 그것도 지금 당장 급한데 빨리 만들어줘야지. 2024년 되면 전쟁 끝나야죠. 말이 됩니까 이거? 차라리 그 돈으로 2,500 가지고 우리 한국의 비호복합
그거 한 12분 정도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드네요. 독일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일본이 호주에게 2+2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야 니들 F-35 있잖아 72대 살 거잖아 그 중에 몇 대를 항상 일본에 좀 갖다 놔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이 호주군 F-35가 자기네들 방공촉에 캡 도는 거 조금 맡아주면 전력 더 여유 있어지고 또 호주하고 일본하고 서로 또 쌍방간 전투훈련하면서 서로 전술전기 늘어나고 호주는 계속 일본에 있으면 뭐 주일미군에 있으니까 계속 훈련하니까 기량 늘어나고 그러니까 서로 좋지 않냐 라는데 호주가 할지 안 할지 중국 눈치 요즘 친중정부 많이 보는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지난해 프랑스는 안 팔리는 전투기의 대명사였던 라팔을 무려 6개국에 판매하면서 세계 전투기 시장에 그야말로 돌풍을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출혈 경쟁에 따른 이 수출 성과가 프랑스 공군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라팔 전투기의 폭발적인 수출 기록은 프랑스 공군의 현용 기체를 빼내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프랑스 공군의 심각한 출혈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프랑스 공군의 전투 준비 태세가 크게 약화되었다고 프랭크 길레티 프랑스 의회 군사위원회 위원이 현지 시각 12월 10일 밝혔습니다. 길레티 위원은 최근 라팔 수출을 위해 프랑스 공군 기체들이 수출 물량으로 돌려지면서 전투기 가동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고 이는 전투기 조종사들의 비행시간 급감으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길레티 위원은 나토가 정한 전투조종사 연간 비행시간 최저선은 180시간이지만 2022년 기준 프랑스 공군 조종사들의 비행시간은 162시간에 그쳤고 국방부가 올린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에는 147시간으로 크게 감소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비행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은 프랑스가 수출을 위해 자국 공군 보유 물량을 중고로 외국에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2021년 한 해에만 이집트 30대, 카타르 36대, 그리스 24대, 크로아티아 12대, 아랍에미레이트연합 80대, 인도네시아 42대 등 224대를 계약했는데요. 이 가운데 그리스 12대와 크로아티아 12대는 프랑스 공군 보유 기체를 빼내 제공한 중고 물량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프랑스 공군이 보유한 라팔 전투기는 102대로 프랑스가 빼주기로 한 라팔의 물량은 공군 전체 보유 기체의 4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이 물량이 다시 채워지기까지는 앞으로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라팔의 공백이 커지면서 노후 기체인 미라지 2000 계열 108대의 퇴역도 미뤄지게 됐는데요. 현존 전력인 라팔은 외국에 내다 팔아 가용 기체가 부족하고 미래 전력인 F카스 전투기는 아무리 빨라도 2040년 이후에나 나올 상황인 프랑스 공군. 이래저래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야, 라팔 작년에 프랑스가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안 팔리는 전투기 대명사. 그래서 라팔아 8년이 아니요 라팔아라는 삼행시까지 유행을 했었던 그 바로 라팔이 작년에 224대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팔게 된 원동력에는 중고를 주는 거 요게 끼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고도 10년씩 된 거 이런 게 아니고 프랑스 공군이 인수하고 1, 2년 된 거 그걸 그냥 준 거예요. 거의 세거나 가까운 중고 이걸 준 겁니다. 길 딱 내버린 중고. 그러니까 프랑스 공군은 자기들이 신제품으로 받은 걸 24대나 즉 4분의 1이나 줘버리니까 기존 가지고 있던 구형 전투기 퇴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퇴역이 안 돼요. 또 거기다가 최근에 인도네시아하고도 계약했죠. 42대. 그 42대 중에서 첫 6대는 프랑스에서 바로 직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 6대는 프랑스 공군이 납품받으려고 했던 바로 그 기체예요. 그걸 그냥 인터셉트해서 인도네시아 주고 나머지는 이제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102대 있는 것 중에서 24대 떼줘서 지금 70몇 대밖에 안 남았는데 또 추가로 들어와야 되는 거 이것도 인도네시아 떼주고 또 공급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투기 총량이 줄어들고 또 퇴역해야 될 노후 기체는 더 길게 써야 되고 자 이런 총체적 난국에 빠졌는데 자 프랑스
이 물건 팔려고 하다가 공군력, 이 우크라이나 상황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공군력 완전히 다운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소식 봤고요. 두 번째, 이야, 이게 사실이면 우리 한국 대박 터지겠네? 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유럽이 재무장과 군사력 현대화에 나서면서 신형 전차 소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특히 나토 회원국들의 신형 전차 소요가 최대 8,000대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됩니다. 주요 메이커들이 이 엄청난 시장을 잡기 위한 경쟁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우리 전차, 유럽에서 연이은 잭팟을 터뜨릴 수 있을지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예상을 깬 격렬한 재래식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각국에게 지상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으며 이로 인해 유럽 각국은 전차를 중심으로 한 지상군 역량 강화를 추진하며 대규모 신형 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의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서 스페인 방산 전문지 디펜사가 현지 시각 12월 10일 보도했습니다. 라인메탈은 미래 전차 시장을 전망하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나토 각국이 대량의 신형 전차 조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장이 5,000대에서 8,000대에 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고 이 시장을 잡기 위한 사업 전략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인메탈은 2035년까지는 최소 500에서 800대의 소요가, 2035년 이후에는 5,000에서 8,000대의 소요가 존재한다 라며 2035년 이후 각국은 레오파르트의 모든 시리즈, 르클레르, 아리아떼, 챌린저, 에이브람스 등 기존 3에서 3.5세대 전차를 모두 4세대 전차로 대체하려 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신형 전차 소요를 제기했거나 사업을 진행 중인 주요 나토 회원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 스위스, 그리스,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헝가리, 이탈리아 등인데요. 이들이 보유한 전차는 대부분 3세대 초기형 또는 3.5세대 초기형 전차여서 현대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라인메탈은 자사의 KF-51 판터가 3.5세대급 플러스급의 전차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500에서 800대의 전차 소요에는 KF-51, 2035년 이후 전차 소요에는 4세대 전차인 MGCS를 적극 어필한다는 방침인데요. 라인메탈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자사의 레오파르트 계열 전차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전차 대체 시장에서 자사의 절대적 우위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라인메탈의 이번 시장 전망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대입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 방산 소식통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PZH-2000이 보여준 바와 같이 독일제 무기가 가격과 납기, 유지보수, 신뢰성 등에서 혹평을 받고 있어 라인메탈의 전망대로 5,000에서 8,000대의 전차 소요가 있어도 독일이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독일이 냉전 이후 무너진 무기 공급자로서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라인메탈이 전망한 대규모 전차 대체 소요는 독일이 아닌 신흥 방산 강국으로 부상 중인 한국, 폴란드가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부디 우리 K2 전차의 유럽 현지화 버전과 K3 공동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한국형 전차가 곧 나토 표준 전차가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여기 뭐 엄청나게 전위적으로 생긴 전차 있죠. 이게 독일 라인메탈이 만들었다고 하는 KF-51 판터입니다. 이 판터는 영어로 팬서, 그러니까 그냥 표범이에요, 표범. 우리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블랙팬서죠. 거기서 블랙 빼면 그냥 얘입니다. 판터. 2차 대전 때 5호 전차 이름이 판터, 6호 전차가 그 타이거였죠. 티거. 그 판터. 그런데 요게 뭐 엔진하고 이 파워팩은 지금 레오파르트 2 A7 이거하고 똑같은데 무게는 뭐 포탑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변했는데도 무게는 더 가볍다. 말이 안 되죠. 또 이렇게 거대해졌는데 엔진은 또 그대로다. 그런데도 속도는 더 빨라졌다. 이게 뭐 말이 됩니까? 하여튼 좀 뻥스펙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건데 생긴 건 이렇게 전위적으로 생겼지만 성능이 전위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K2 흑표 이 능동 방호 장치 있는 하여튼 그 정도 버전의 성능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고
가지고 지금 500에서 800대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경쟁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독일, 폴란드와 K2 전차 라이센스 생산하고 또 K2PL 공동 개발해서 또 생산하고 그리고 K3 차기 전차죠. 그 공동 개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K2PL 가지고 이거 경쟁하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이 독일이 프랑스와 공동 개발 작업 중인 4세대 전차 MGCS 그런데 지금 뭐 밥그릇 서로 챙기느라고 아직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또 나중에 5,000에서 8,000대 시장에서 우위를 가지고 다 먹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가 서로 밥그릇 싸우느라고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그 MGCS의 초창기 버전인데 이건 뭐 생긴 거 딱 봐도 그냥 뭐 우리 K2 전차하고 비슷하게 생긴 건데 여기 140mm 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K3 전차 폴란드와 공동 개발해서 완전히 그냥 석권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레오파르트 그리고 프랑스의 르클레르 이탈리아의 아리아떼 영국의 챌린저 그리고 미국의 에이브람스 정말 뭐 전차 3세대 전차 쟁쟁한 거 많았죠. 그거 전부 다 그냥 유럽에서는 K2 흑표가 싹쓸이 하기를 바랍니다. 5,000에서 8,000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지금 있는 모든 전차 통틀어 가지고 그것도 앞으로 두세 배로 군사력을 확장할 거야 라고 해서 뻥튀기한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뻥튀기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5,000에서 8,000대 시장에 서면 우리가 절반 이상은 먹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